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다한증 환자의 한약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다한증을 한의학에서는 또 다시 자한과 도한으로 나눕니다. 자한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자자에 땀 한자,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나는 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자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한은 도둑 도자 땀 한자를 써서 도둑놈의 땀이다. 도둑은 언제 들죠? 밤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우리도 모르게 땀이 나는 것을 도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도 다르게 보고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한,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환자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땀을 통해서 전해질도 이제 빼앗기게 되고 기운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자는 우리가 합병이라고 얘기하죠. 기가 불체되고 기가 순환이 잘 안 될 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가장 두드러지게 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양기가 가장 많은 곳이 얼굴입니다. 얼굴에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열이 상부로 많이 뜬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하 기순환을 위해서 이 당부자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땀을 흘리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다면 이 환기는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빠진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약재 자체의 효능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막아주는 자한의 대표적인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안이라는 과일의 과육 부분입니다. 심장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입니다. 오장육부가 있는데 땀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부는 심장입니다. 자율신경이 과항진되어 있고 심장이 과로하고 이제 열이 뜨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용안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를 맛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새콤한 맛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으로 수렴시켜주는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환자들한테는 오미자나 산수유, 새콤한 맛의 약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화기를 좀 따스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내장,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장기는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이 안 좋게 되면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 기의 상하 이동을 가로막게 됩니다. 순환을 위해서 이런 창출을 넣어서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박이라는 약재는 사실 땀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소화를 위해서 이제 넣는 약재고 이게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땀에 관련된 약재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체질을 판별을 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소화기관이 약했기 때문에 땀에 해당하는 약재 한 40%, 소화기관에 해당하는 약재 40%,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재 20% 이렇게 해서 짓게 되고 그런 비율들은 이 환자가 호소하시는 증상이나 우리가 맥을 잡았을 때 맥의 상태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땀을 흘리는 환자이더라도 환자들마다 약이 다 다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한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라는 약재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점막의 과도한 분비를 좀 줄여줍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중에 몸이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불필요한 체액을 순환하기 위해서 몸이 살려고 땀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몸에 불필요한 체액을 좀 빼주는 것도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박과 마찬가지로 소화 기관을 위해서 위장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넣는 약재입니다. 내복자는 요실을 추출이 잘 되도록 곱게 갈아서 추말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실은 소화기를 위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처방을 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신곡이라는 약재는 발효 곡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될 때 쓰기도 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가 안 내려가고 위에서 뭔가 기운이 정체되어 있을 때도 쓰는 약재가 신곡입니다. 여름철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뭐죠? 삼계탕이죠. 그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계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인삼을 여름철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떨어졌을 때 기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인삼입니다. 맹문동은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맹문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련은 인삼 못지않게 비싼 약재인데요. 황련만큼 위로 열이 뜨고 아래로는 차지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련이 비싸기 때문에 황련 대신 황금이나 황백을 대체해서 쓰는 한의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황련 본연의 효과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 한의원은 필요하다 싶으면 약재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필요한 약재들은 꼭 넣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황련이라는 약재를 사실 안 넣게 되면 한의원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남길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를 보는 속도나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약을 다 복용 후에 몸 상태가 원하는 만큼 다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황련을 쓰고 있다. 황금은 황련이랑 마찬가지로 열을 내려주는 약재입니다. 이런 황금이나 황련은 열을 내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대신 맛이 엄청 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약이 미리 쓸 거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편입니다. 구기자는 감초나 대조보다 훨씬 더 단 약재입니다. 앞서 들어간 황금이나 황련이 워낙 쓰기 때문에 좀 복용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넣기도 하는 편이고, 이 구기자가 또 아까 맹문동과 어울려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강을 이렇게 마지막 기력을 보강해주는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녹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금고를 총 80g 넣을 겁니다. 저희 한의원은 녹용을 정량을 지켜서 넣고 있다. 환자분께 전달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녹용을 먼저 플레이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을 해줍니다. 자, 하고 여기 있는 녹용을 다 씻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녹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환자분께도 그대로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이 약재는 포장을 해서 탕전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약은 이렇게 물에 충분히 불리도록 하고, 저는 원장실로 가서 남은 못다한 얘기들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료실로 왔고요. 이번에 환자분은 땀을 많이 흘리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린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양방병원에서는 해주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의원으로 발걸음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원에서는 대개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갱년기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있고, 여름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시고 기운이 잘 빠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력이 떨어져 있고 평소에도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자율신경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항진된 자율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열을 좀 내려주고
기운을 좀 보충해 주어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약재들을 좀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다한증 환자를 보면서 단순히 땀을 막는 약재들만 썼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호전도에 비해서 땀을 막아주는 약재와 더불어서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잠을 좀 잘 주무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은 치료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체질은 어떤지, 왜 땀이 많이 나는 건지, 실제로 몸에 열이 많은 건지, 아니면 과항진되어 있는 건지, 혹은 체력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이제는 땀이 더 이상 날만한 몸에 열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줄줄 새게 되는 것인지, 본인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 맞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한의원에 꼭 오셔서 맥진 검사도 받아보시고 한약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